안녕하세요.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언제 써야 할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언제 써야 되냐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하나의 절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구조일 때 관계대명사 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이제 하나의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영어 문장 구성 성분이 하나 필요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의미상, 그 다음에 문장 구조상 선행사의 소유격이 필요할 때 우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조금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거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관계대명사의 역할,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what이 있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라는 단어가 하는 역할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의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대명사의 역할이 주어가 되면 주격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죠. 예.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근데 이제 명사절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볼게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뭐 앞에 이제 수식을 받는 명사인 선행사가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who, which, that을 쓸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who, which, that이 이끄는 절을 우리는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르고 수식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who, which, that이 주어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격관계대명사.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플러스 동사 있고 그다음에 뭐 선행사가 있을 때 who, which, t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지금 이 표시는 목적어가 없다라는 표시고요. 그럼 이제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주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때 who, which, that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는 이제 뭐 완전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뒤에 이제 목적어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나타났을 때 who, which, that을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제 whose랑 of which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법적인 중요한 지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칭대명사를 쓸 때 우리는 이제 소유격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같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예문을 보시면 My book is on the desk. 내 책은 책상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my가 이제 나의 라는 소유격이 되겠고요. 누구의 소유인지 나타내주는 소유격이 되겠죠. 그럼 이때 my를 예를 들어 뭐 our book 우리의 책 아니면 뭐 his book 그의 책 아니면 뭐 her book 그녀의 책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my, our, his, her 얘네들이 소유격인데 그러면 나의 책, 우리의 책, 그의 책, 그녀의 책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주는 소유격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명사가 같이 뒤따라와 줘야 된다
라는 거라서, 그럼 밑에 있는 보시면 6월, 6월은 너의라는 소유죠. 그러면 너의 뭐가 책상 위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명사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은 소유격에 관련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문법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여져 있는 영어 문장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브 위치는 조금 하질 않고 후즈만 좀 관련해서 볼게요. 그래서 선행사가 이렇게 있고 후즈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으면 후즈 후즈라는 소유격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따라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후즈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주어로 쓰일 때가 있고, 자,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여진 영어 문장 구조를 한번 보면 선행사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whose라는 소유격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따라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whose라는 소유격이랑 명사랑 같이 함께 쓰여서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whose 플러스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소유를 나타내는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선행사가 이렇게 있고 whose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죠.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이렇게 없는 경우,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whose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럼 이때 whose는 명사의 소유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whose 플러스 명사가 역시 목적어의 역할, 전치사에 대한 이제 목적어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whose 플러스 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 whose는 소유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한눈에 구조적으로 구별해서 조금 볼 수 있으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어떨 때 쓰면 되겠구나를 판단하기가 더 쉽겠죠.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who, which 대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대시 이렇게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뒤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소유의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소유의 역할을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명사가 하나의 주어로 쓰일 때, 그 다음에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명사가 하나의 목적어로 쓰일 때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할 때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절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구조일 때 우리는 관계대명사 절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때 그 하나의 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성분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를 하나 써줘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의미상, 그 다음에 문장 구조상 선행사의 소유격이 필요할 때 우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마인 2B 116쪽에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두 문장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My mom is feeding our dog. 엄마가 개에게 모기를 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Its name is Big Boss. 얘의 이름은 빅보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일단 두 문장을 만들어 보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빅보스인 우리 개에게 엄마가 모기를 주고 계신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우리 개를 설명하는 말이죠. 근데 그 개의 이름을 설명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 뒷문장에서 it라는 대명사가 하나 와 있죠. 그러면 이때 대명사가 바로 소유격이죠. 그러면 My mom is feeding our dog 이고, 그 다음에 whose name, 그래서 얘의 이름이 빅
보스래요. 그래서 쓰여져 있는 대명사가 소유격이라서 이렇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사용을 했고, 그러면 조금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our dog가 선행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whose부터 빅보스까지가 our dog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whose name 이라는 게 여기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얘가 이제 주어로 사용되게 되어진 거죠. 무슨 말이 같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예문에서 한 문장이죠. 그러면 얘와 얘의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면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요 절에서 하나의 구성 성분이 필요한데, 근데 이때 name이라는 이름을 수식해주는 소유격이 하나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whose라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 it가 하나의 소유격이 되겠죠. 그러면 max는 컴퓨터를 샀는데 싼 컴퓨터를 샀겠죠. 그래서 max bought a computer whose price is cheap이 되겠죠. 그러면 역시 whose부터 cheap까지는 관계대명사절, whose부터 price까지가 주어 역할, 그 다음에 이때 whose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컴퓨터의 가격이라는 소유를 나타내게 되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조금 구조를 통해서 보면 조금 이해가 조금 쉽게 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장은 he drove the 트럭이죠. 근데 얘의 엔진이 seemed one 다른 것 같대요. 그래서 이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면서 하나의 이렇게 구성성분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미상 이 엔진이 앞에 있는 트럭의 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쓸 수 있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엘렌은 보우터카 차를 샀죠. 근데 어떤 차냐면 the name of which가 되겠죠. I can't remember. 자, 그러면 이때는 잠시만요. 자, 그럼 이때는 여기 더 카랑 여기 앞에 있는 어카가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브를 그대로 써준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위치로고 바로 쓴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편하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왜냐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근데 지금 이것의 이름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오브 위치가 하나의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처럼 사용되어졌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렌 부터카 그 다음에 with whose name I can't remember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역시 whose부터 remember까지가 하나의 관계대명사 절, 그 다음에 whose부터 name이 이 문장 안에서 목적어 역할, 그 다음에 이때 whose가 앞에 있는 차
차의 이름이라는 차 이제 소유를 나타내니까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그럼 이때 the name of which가 whose name으로 바뀌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소유격 다음에는 정관사 더를 같이 쓸 수 없다 라는 문법적인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my pen이라고 하지 my the pen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your book이라고 하지 your the book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자동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소유격이랑 그 다음에 정관사랑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더가 빠지고 whose name이라는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만 좀 더 풀어볼게요. 그래마인 2B에 139쪽이랑 142쪽까지 있는 리뷰 테스트 문제 중에 2번이랑 2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조금 이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I met a man, 한 남자를 만났다. Brotherly works in Moscow.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일을 한다. 아, 그러면 이 남자의 brother이 모스크바에서 일을 하겠구나. 자, 그러면 I met a man이라는 하나의 절, 그 다음에 brother works in Moscow. 그래서 이때 요게 하나의 절,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주면서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일하는 형제, 그러니까 형제가 모스크바에서 일을 하는 한 남자를 나는 만났다 라는 말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brother는 이 남자의 형제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쓸 수 있겠구나.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man is Paul's aunt. the woman is Paul's aunt. 그 여자는 폴의 뭐 고모, 이모. 그 다음에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은 is from China. 중국 사람이래요. 그러면 the woman is Paul's aunt인데 husband. 누구의 husband? 여기 앞에 있는 Paul's aunt의 husband. 그러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주면서 소유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쓸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 필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이 와야 되는데 문장 구성 성분이 하나 필요, 그 다음에 의미상 구조상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인 선행사의 소유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찍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뭐 찍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설명을 하면서 뭐 설명이 부족한 것도 조금 있었을 거고 뭐 빼먹은 것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부분이 특히 조금 이해 안 되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댓글을 달던가 아니면 이제 또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찍던가 할 거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래마인 DB 관계대명사 파트 부분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 풀려져 있으면 이제 처음부터 문장 구조 분석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구성요소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선행사다, 그 다음에 요게 관계대명사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대명사절이다, 그 다음에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뭐 주어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소유격이 필요하다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조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꼼꼼하게 구조 파악도 하고 해석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뭐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